처음에 딱 봤어. 뭐 관심법 궁예도 아니고 딱 궁예도 복 많이 받네요 이렇게 해서 관심법으로 딱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내가 지나가고 있어. 저 사람 내면이 보이네요. 내면. 저 사람. 그러니까 그걸 대화로 해야 된다고. 어떻게 딱 만나가지고 궁예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번에 로브를 샀는데 밖에서 입으려 합니다. 핏이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감사합니다. 완다님 생각은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반스 위에 밖에 그거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와 브레스 체리들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하! 오늘은 체리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체리 상담소를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다가 고민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메일로 이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도 많이 달렸고 메일이 되게 많이 왔어요. 메일로 온 아이들은 되게 다 장문이라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읽어본 애들 중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인 아이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왔네요. 우선 메일로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는데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진짜 막 한 100시간 찍어야 돼요. 100시간. 좀 비슷한 아무래도 내용들이 많아요. 나이 또래에 고민하시는 거나 좀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선으로 뽑아봤습니다. 이제 어린 친구의 고민이에요. 10대 친구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다님. 저는 올해 고등학생 2학년이 된 여고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진로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 먼 미래만 보는 게 걱정이에요. 제 꿈은 한국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해서 해외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성적과 대학 진학 등 중요한 게 먼저인데 제 상상에서는 이미 영어 이름도 지었고 제가 해외에서 일하는 모습만 떠올리고 있어요. 약간 현실 도피 같기도 하고 너무 먼 미래만 떠올리는 이런 저의 모습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완다님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완다님 또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준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18살 여고생입니다. 좋겠다. 나이가 깡패야. 지금 친구의 걱정은 진짜 현실 도피지. 지금 친구도 그 말을 했잖아요. 현실 도피야. 왜냐면 봐봐요. 친구는 지금 꿈이 있어. 해외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 그게 지금 꿈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되죠. 유치원 선생님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대학을 가야지 그 연계가 돼서 해외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지금 이미 다 말해놨어. 성적, 대학 진학, 뭔가 중요한 문제들이 앞에 있는데 공부하기가 귀찮은 거지. 지금 18살이야. 공부해야 되겠죠. 내년이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친구는 1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이 지어놓은 영어 이름을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영어 이름을 뭐 체리겠죠? 영어 이름을 써먹으려면은 1년은 그냥 지금 친구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공부만 해. 그거 말고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답이 없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런 적이 있죠. 왜냐면 일하면서 힘들고 하면은 계속 허상이죠. 허상. 항상 그래요. 완다는 현실 도피죠. 힘드니까 뭔가 막 엄청 말라가지고 막 살 빼면 입어야지 막 이런 것도 허상이죠. 아니 살 빼면 머리 입어야지 이것도 허상이죠. 그런 사람 많았어요 여기 지금. 당연히 뭔가 진로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도 저는 허상과 현실 도피에 빠져 있었지만 빨리 즉시를 해서 생산성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제가 끄집어냈죠. 좀 조용히 해봐. 허상은 지금도 허상에 담가져 있다가 내가 이 끄집어냅니다. 야 안돼. 어느 정도의 허상은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현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되거든요. 동기부여지. 뭔가를 꿈꾸고 뭔가를 하면서 지금 이룬 것들도 많아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 뭐 헛된 꿈을 꾸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친구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공부를 하는데 허상 이거 꿈은 계속 생각해요. 이건 꿈인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면 뭔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좀 달달한 걸 줘야지 뭐 이 공부도 하고 이러지 뭐 계속 공부만 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영어 이름 막 정해놓고 뭐 외국 애기들 막 가리키고 막 영어로 막 대화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다님. 유튜브를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체리입니다. 완다님의 영상과 고민에서 상담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는 다수가 모이는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임을 하게 되면 예쁜 사람 위주로 잘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을 많이 보며 상처를 받아 1대1 또는 4인 미만의 소규모의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20대 후반에 한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임이 있지만 친목을 위한 모임입니다. 모임 초반에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한 남자 동생이 저한테 형들이랑 따로 술을 먹었는데 외모 순위를 얘기하던 중 저는 얼굴이 예쁜데 뚱뚱하다, 살을 빼면 예쁠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쥐가 뭔데? 몇 명의 생각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랬겠지만 외적인 평가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하며 어딜 가나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인기가 없는 거구나 하며 저를 더욱 더 낮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사람들의 평가에 멘탈이 많이 흔들려 힘이 들어요. 여기서 가장 힘든 것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결국 그 모임 안에서 예쁜 언니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랑 잘 지내던 한 오빠는 또 다른 예쁜 언니가 합류하자 그 언니만 챙기고 저랑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축하할 일이 있어 모임이 있었을 때도 아무래도 그 전부터 친목이 있던 사람들이라서 그날도 끼리끼리 모여 앉아 그 부분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거나 감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지금처럼 모여서 축하해줄까?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지금처럼 올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현재 제가 남자친구가 없고 언제 결혼할지 이야기 없는데 하나둘 결혼하면서 자주 모이던 모임이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어려워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어느 모임에 가던 이런 일로 상처를 받게 되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남자들은 외적인 것만 본다는 편견으로 남자를 만나거나 사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호호호 예. 구레님처럼 내면을 보는 남자들을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구레님 의견 강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뽑혀서 완다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가 잘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지금 친구가 느끼고 있는 이게 뭔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예쁜 애들도 이걸 느껴요. 근데 사람 다 느끼는 것 같아. 뭔가 누구나가 조금씩은 느끼는 거거든요. 많은 다수의 모임이 있는 데는 누군가는 다 느껴요. 예쁜 애라고 해가지고 또 안 느끼는 게 아닐 거거든요. 뭐 예쁜 애는 뭐 좀 덜 느낄 수는 있겠지만 느끼더라고요. 예쁜 애는 또 막 말 잘하고 막 좀 재밌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친구들 위주로 형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차가 크긴 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았나? 근데 저도 근데 모임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 모임을 좋아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의사소통이 다 많은 사람과 되진 않고 끼리끼리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저는 뭐 남자들만 있는 모임을 가다 보니 잘 못 느끼지만, 그리고 여기서 넌 예쁜데 뭐 뚱뚱해서 뭐 살만 빼면은 뭐 예쁠 것 같다라는 소리를 이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막 남자들끼리 모여서 저도 엄청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었거든요. 나는 약간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예쁘구나. 뚱뚱한데 예쁘다라는 말이라서 난 예쁘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했었거든요. 얼굴이 예쁜데 몸이 뚱뚱하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말 아닌가요? 생각의 차이인데 내가 봤을 때 복권이죠.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얼굴은 예쁜데 얼굴은 바꿀 수 없잖아. 성형수술 아니면 예쁜 거잖아.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친구는 약간 평균 이상의 외모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외모로 친구를 평가하는구나라는 자존감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애들한테 없는 자리에서 말을 X리지 말라고 말을 하세요. 없는 자리에서 X리지 말라고. 니는 안 뚱뚱해도 못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자신감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평균 이상일 것 같아요. 남자들이 모여서 얼굴은 예쁜데라고 한 거는 일단 예쁜 거잖아.
그렇지. 예쁜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 이상이잖아요. 내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남자들은 이성을 볼 때 외적인 거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뭐 남자든 여자든 뭐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주관적인 게 있으니까 이성에 호감이 생기겠죠? 그러고 이제 얘기하다가 아 얼굴은 예쁜데 사상이 쓰레기다 라고 느껴서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얘기했는데 아 정말 괜찮아서 이 친구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정말 이쁘구나 라는 걸 느끼겠죠? 몇 번의 대화를 하고 만나서 보면 그러면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딱 봐서 뭐 관심법 궁예도 아니고 딱 궁예도 복 많이 봤네요 이렇게 해서 관심법으로 딱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얘기 들으면서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행동과 말투에서 나와요. 알겠죠? 그거는 대화를 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행동을 보거나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게 살아온 사람이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 브랜님처럼 내면을 보는 남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대화로 해야 된다고. 어떻게 딱 만나가지고 아 구애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사람이 처음에 딱 보고 모르잖아요. 조금 한 발짝 뒤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투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대시도 하고 호감 표현도 하고. 모임 내부에서 만나는 게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형이라든지 그 남자 좋아하는 뭐 옷차림, 뭐 생김새 이런 말투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고 뭐 여자들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겠죠? 근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느끼게 되잖아요. 내면이라는 거는 맞죠? 몇 번의 만남을 갖고 몇 번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딱 봐서 내면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뭘 알려줘? 저기 브레님처럼 내면을 보는 남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알아본 거예요. 어? 이상하네. 갑자기? 이 체리 친구는 지금 브레님처럼 내면을 보는 남자를 찾는 방법도 궁금한 거잖아. 그거를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겠죠. 브레님 의견이 내 강추가 아닌 거야. 내 의견이 강추가 좀 내가 골랐으니까. 방금 브렛이 말한 게 거의 전부거든요.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래, 그래야 알죠. 네, 브렛의 내면이 말안 제 하고?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말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내가 지나가고 있어. 저 사람 내면이 보이네요. 내면. 저 사람 그러지 않아요. 그때 러브스토리에서도 말했다시피 브렛의 그런 말이라든지 뭐 행동이나 이런 게 되게 된 사람 같았어요. 품위가 있죠. 뭔가 되게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꽂혔었고 외모는 일단 좀 뒤였었어요. 내면을 먼저 본 거죠, 제가. 외면을 먼저 본 거 아니냐? 외면 지금은 이제 뭔가 좋아졌죠. 이제 제가 많이 바꿨거든요. 사람을 볼 때는 사연의 체리 분도 어떤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가능성을 주관을 느껴야지. 가지고 했던 말이랑 똑같죠. 제가 보니까 사람 내면은 안 바뀌어요. 외면은 바뀌어도 고쳤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말에. 일단 당분간은 이 모임은 가지 마요. 안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자꾸 들고 모임에서 또 뭐 친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예쁜 친구 오니까 막 헐렁헐렁 갔다면서요. 헐렁헐렁 친구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둘 수 있는 모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작은 모임들을 좋아해요. 저도 1대1이라든지 뭐 4명 많이 모이고 이런 거를 저도 별로 힘들어해요. 너무 정신 사나고 여기서 막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쁘니까 걱정 말고요.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뭐 결혼식에 뭐 오니 많이 이거 있죠?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하게 돼. 내 결혼식이 몇 명이나 올까? 해봤죠? 이건 다 하게 되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친구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면 오는 거고. 그래서 결혼식 기점으로 많이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대답하세요. 일단 우리가 차근차근 좋게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봅시다. 자신감이 일단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체리분은 예쁜 체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됐나요? 네, 브레스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렵다.
이제 메일 사연은 2개로 읽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댓글들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댓글들을 지금 쭉 읽어보니까 체중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자존감이라든지 떨어지신 분도 많고 미래의 직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댓글 보다가 이분한테는 꼭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늘 완다님의 영상만 보고 완다님이 고민 상담소를 해준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랑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가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데 저희가 장거리 커플이라서 그런가 바람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고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그저 권태기인 줄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분이랑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났더라고요. 저한테 일한다고 연락을 안 해줬을 때요. 헐. 너무 서운해서 그때 정말 처음으로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제가 그 사람을 못 잊겠어서 다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참 많았는데 그중 너가 가장 좋았던 거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단골 멘트네요. 뭔 개소리야.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결혼 얘기도 오가고 정말 남들이 너네 너무 예쁘게 사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바람펴서 헤어진 건데 괜히 저한테 저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헤어진 건데 한 번은 봐줄 걸 이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 그래요. 안 돼. 완전히 저 좀 말려주세요. 뜯어 말렸대. 제가 바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일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안 한 사람이 그 여자한테는 연락을 하고 장거리다 보니 서로 바쁘면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거야? 봤는데 그때는 정말 잘해줘요. 한두 번이니까. 제가 의심한 게 이상할 정도로 잘해준다는 거구나.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 완전히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라서 놀라고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떠나지 못하겠고 그러다가 한 달 전에 못 버티다가 헤어졌는데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대. 어떡해.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읽는 거를 지금 체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 뭔가 뭐 더 이렇게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2년 정도 만났는데 바람을 폈어. 그리고 얘 보니까 이렇게 한 번이 아닐 거예요. 뭔가 장거리 커플이었고 핸드폰을 봤는데 딴 사람이래. 이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아까 브렛도 말했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보니까 잘해주는 거야. 한두 번만 체리한테 집중하면 되니까. 그치.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는지 이 새끼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떡해.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대. 훨씬 좋은 남자가 있어요. 무조건. 이 사람보다 더 잘해주고 지금 체리를 훨씬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더 예쁘게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요. 그렇지. 똥차가고 벤츠 온다 했잖아요. 아니야. 네. 내가 봤을 때 절대 아니에요. 음표님 좀 별론 것 같아. 왜냐면 이 앞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 내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그 끝은 뻔하고 똑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일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잖아. 이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일한다고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여자분한테 연락을 했다잖아. 이 뭔 개 같은 경우야. 슬프네요. 이러면 안 돼. 남자가 아니지 이러면. 그리고 체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장거리를 하고 한 번밖에 바람 안 폈는데 뭐 그럼 2번, 3번 피면은 그거 다 봐줄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아니야. 체리가 지금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걸 건데 다른 체리들도 막 너무 안타까워서 댓글 다 달았네. 막 댓글을 달죠. 이거 진짜 너무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안 돼요. 못해. 이 버릇 여든까지 갑니다. 결혼해도 문제고 이거는 끝이 좀 그래. 이런 남자는 아닌 거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 전부 다 만나지 말라 하죠. 만나지 말라고 그저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지금 만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 헤어난 이게 헤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다 1, 2년 더 질질 뭔가 끌면 그러다가 체리 나이만 먹으면 아니야 지금 엄청 예쁠 건데 이 예쁜 상태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예쁘게 있어야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TV 윈스님 아니 15살 소녀래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나요? 그 검정색을 좋아해서 검정색밖에 없대 위도씨. 검정색 살까 하다가 너무 검정색만 입는 것 같아서 흰색 살까 하다가 흰색 검정색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완다님 어떤 색을 살지 결정해주세요. 네? 무슨 검은색을 사요. 까만. 흰 색깔 따뜻하잖아. 그렇지 질질 끌리니까 네? 로스코트. 검은색을 삽시다. 검은색 흰색 중에 골라달라는 거면 검은색. 자소서 어렵죠? 자소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서류 하나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 자소서를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고 브레시 어렵다네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지윤님 가게 왔었다네요. 가게 오시면 아는 척 해주세요. 아는 척 해주시면 좋습니다. 립스틱 여쭤보셔서 안 버려요. 못 버리겠어. 유통기한 지나도 유통기한 있어? 유통기한 있어. 짧아? 전 못 버리겠어요. 피부에 바르는 건 버리는데 립스틱이나 섀도우는 못 버리겠어요. 너무 예쁘잖아. 한 번 바르고 뭐 금방 닦을 건데 뭐 못 버려요. 저는 못 유통기한 버려요. 있어? 짧아? 네. 짧아? 2년? 아 2년? 저는 못 버려요. 2년 안에 다 안 써요? 2년에 다 안 쓰죠. 많으니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언니 그만하세요, 채널을 그만. 즐겨보고 있는 취준생 체리입니다. 저는 여자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키가 크고 덩치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직장을 구하거나 면접을 볼 때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키가 너무 크네요. 이거나 약간 덩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뭔가 모르게 그런 것들이 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서비스직을 하고 싶지만 이따만큼 하고 싶은 일도 없을 뿐더러 면접을 보러 가면 듣는 소리는 한정되어 있고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니 제발 저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근데 서비스직이라고 해가지고 키가 크고 그래. 덩치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 편견이지. 그리고 뭔가 친구가 지금 보면은 면접 보러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지죠. 무슨 갈 때마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치. 근데 지금 친구가 뭔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쪽으로 계속 파면 되는데 서비스직은 하고 싶은데 뭐 딱히 뭐 엄청 하고 싶은 일이 없다라는 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따만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그걸 찾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걸 찾고 자존감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배가 너무 고파요. 밥 먹으세요. 식사하세요. 라면 먹으세요. 라면 먹고 싶다. 이번에 로브를 샀는데 밖에서 입으려 합니다. 핏이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감사합니다. 완다님 생각은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반스 위에 밖에 그거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잭스마마 애기인 것 같은데 김현우 그렇게 하세요. 바깥 입고 나가지 말아 너. 반스 위에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결혼 고민인데 어디서 누굴 만나야 할지 모르겠고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보수적이어서 상대 만나기가 더 좁아지고 힘드네요.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1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아 연애는 남의 이야기가 돼버린 지 오래였고요. 이제는 좀 버려 괜찮아진다 싶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고 남들 애기 사진이며 결혼 사진 보는 게 스트레스로울 지경입니다. 인스타그램도 거의 끊고 살아요. 제가 이상한 건 아니겠죠? 물론 시국이 코로나지만 쓸쓸합니다. 남들은 저보고 왜 남자친구 없는지 모르겠대요. 달달한 데이트하고 싶어요. 서울에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 아니 대구라도 당장 이주할 수 있을 심정입니다. 이상한 건 아니죠? 이쁘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평균 이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외모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런 뭔가 네가 왜 뭐 남자친구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듣는 친구들은 보통 눈이 높아요. 그런 거 같아. 눈이 높아. 키가 되게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는 185 이상 뭐 근육질에다가 다부진 근육질 몸매에다가 까무잡잡한 피부 뭐 직업은 어느 정도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눈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뭐 그런 게 하고 싶으면 살짝 눈을 낮춰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둘째 임신 중인 30대 직장인 워킹맘입니다. 멋있다. 리스펙. 지금 직장을 다닌 지 8년째인데 이제 한 타임 나랑 나랑 가족들을 위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니는 회사 본사 담당이 저랑 맞지 않고 심적으로 힘들긴 하네요. 퇴사를 생각 중이긴 하나 퇴사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막상 퇴사도 못하고 있네요. 본인 의지와 다른 상황 속에 갈피를 못 잡으면 제 판단을 믿어야 할지 제 3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만약 완다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제 판단을 믿습니다. 제 3자가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잖아요. 둘째 임신을 중이시고 8년 동안 일을 하셨고 한 타임 쉬면서 가족들을 위해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쉬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댓글 중에 또 읽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21살 여학생입니다. 요즘 저는 이유를 알게 모르게 계속 우울해집니다. 10년 전쯤부터 우울증과 조울증을 11살? 가지고 살았다고요?
11살입니까 그러면? 최근에 좀 나아진 것 같아 약 복용도 중단한 상태인데 밤만 되면 수많은 우울이 저를 지배합니다. 제 키가 156에 70kg인데 현재 수술한 것이 있어 부작용으로 살이 10kg 이상 쪄버려서 외모 스트레스도 있고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생활에 그저 수많은 과제와 강의로 지쳐가고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 빈자리가 무서워 또 다른 사랑을 만났을 때 제 우울을 버티기 힘들다며 또 한 명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고 그 슬픔을 건지기가 또 힘들어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첫사랑이고 절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못난 제 외모와 우울함도 사랑해줘요. 근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중 한 사람이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많이 지쳤나봐요. 가족들에게는 기댈 수 없는 상황이라 남자친구한테 기대는 것도 속상하고 미안하고 또 제 우울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해 이별 통보 받을까봐 밤에 통화하면서 울고 있는 거를 꾹꾹 숨기고 있어요. 이러다 다 놓아버릴까봐 무서워요. 안다님은 제가 평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이셔서 이걸 보고 긴 글 정리 못해서 주저주저 길게 남겨버렸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작은 도토리님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1살이면 너무 어린, 약간 젊다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그냥 진짜 어린 느낌의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전부터 조울증,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도 약을 복용 중이신 걸 보면은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셨네요.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되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뭔가 감기나 뭐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그래서 일단 병원을 다니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검은 색깔이 있거든요. 알록달록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검은 색깔들이 있어요. 우울감이 있거든요. 옛날에 브렛 만나기 전에 그랬던 아이라서 그 집에 냈죠 제가. 네, 그거를 브렛이 감당해 주길 바랬었어요 처음에. 근데 브렛은 블랙의 비읍자도 없는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얘가 알아주길 바라고 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 되게 이 사람한테 못할 짓이에요. 지금 체리 친구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쳐서 떠날까봐 숨기기도 하고 우는 걸 숨기고 막 하잖아요. 이거는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글 보면은 되게 우울한 감이 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치료받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기 걸리고 하면 아파서 병원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꼭 병원을 가서 다시 약을 뭐 드시거나 해서 조금 치료를 받았으면 꼭 좋겠습니다. 자고 싶어요. 고민입니다. 안다님 저는 자고 싶어요. 일 마치고 와가지고 읽고 있어서 브렛이 지금 조금 많이 피곤해하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체리들의 사연과 고민을 다 들어봤어요. 다 비슷한 고민들이나 사연들이 많아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읽어드렸고요. 제 영상에서 다 나오지 못한 또 댓글들에 대한 질문도 있을 거거든요. 영상의 시간 때문에 또 너무 많이 길어지면은 좀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고민들은 제가 댓글로 조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브렛은 체리들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거든요. 행복도의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라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것들. 뭐 밤에 치킨 먹는 게 행복하면 먹어야지. 치킨 시킬까? 아니. 저도 안 행복해요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조금 체리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체리 상담소는 또 할 예정이니까 이제 제가 하게 되면은 이번처럼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또 남기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